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낙폭과대주에 대한 왜 해야 되는지 좀 배워봤죠. 네, 오늘은 낙폭과대주에서 기준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낙폭과대에 대해서는 좀 알아봤는데 도대체 어떤 주식을 어떻게 매매할지 뭐 상세적으로 좀 오늘 강의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우량주를 할 거다. 그럼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우량주를 할 거면 그 주식이 코스피 주식인지 코스닥 주식인지 보셔야죠. 그죠? 만약에 이제 코스피 주식이다. 그러면 코스닥을 아니 코스피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코스닥 주식이다 라고 하면 코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오늘 체계적인 교육을 좀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왜 이걸 배워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기준점에서 예를 들어서 코스피나 코스닥이 고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내일 조정이 나오는데 내가 그 조정을 이기기 위해서 주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주식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내일 지수가 만약에 급등을 해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나 코스닥이 3% 이상 급등한다고 치면 웬만한 우량주는 다 지수를 영향받아서 올라가겠죠. 반대로 코스닥이나 코스피 지수가 급락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웬만한 주식들은 다 빠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곡점에 확실하게 왔을 적에만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잦은 매매를 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강의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목차는 이제 코스피 기준 매매 전략, 그 다음에 코스닥이죠. 요거는 이제 우량주. 그죠? 요거는 중소형주. 그래서 오늘 조금 여러분들 좀 머리 아프더라도 좀 집중해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는 1강만 듣고 마시면 안 돼요. 앞으로 8강을 좀 보시고 2번 이상 좀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 필요한 건 뭐냐? 기준점. 네, 기준이 필요하죠. 자, 우량주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네, 이거 저점을 알아야 돼요. 네. 자, 코스피의 저점. 근데 최근에는 이제 보통 이제 코스피 저점이 되면 삼성전자가 같이 움직이는데 최근 한 달 동안에는 좀 코스피 지수하고 삼성전자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코스피 저점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다. 저점인 것 같다. 근데 내 주식을 좀 잘 모르겠다. 코스닥을 사야 될지 코스피를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레버리지 투자하시면 됩니다. 레버리지, 코덱스, 그죠? DEX, 레버리지. 이건 뭐예요? 코덱스 레버리지는 지수가 저점 찍고 올라가잖아요? 같이 1대1로 상승해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1 올라갈 때 이 레버리지 성분도 같이 1이 올라가요. 요게 이제 장단점이 있죠. 지수만큼 상승해요. 근데 단점은 뭐죠? 지수가 1 올라갈 쪽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막 5%, 10% 올라가는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이 조금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하고 1대1로 움직인다. 근데 우리는 이제 문제는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코스피의 저점이 딱 왔을 적에 레버리지를 사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고점과 저점 파악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코스피의 저점과 고점을 어떻게 파악할 거냐? 요거를 좀 배워볼게요. 자, 이제 일단 볼게요. 네. 자,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강의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확률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강의를 통해서 이 내용을 한번 뒤로 돌려서, 그러니까 차트를 과거로 돌려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서 내가 10번을 매매했을 적에 7번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이거 과거의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이제 코스피 기준점, 그 다음에 변곡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당부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자, 우리가 대부분의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상관이 없다. 나는 코스피 변동성하고
기준점, 변곡점, 뭐 상승할지 하락할지 이거 상관 안 하고요. 그냥 매일 수익 내야 되겠다. 우리 뭐 시중에 보면 뭐 매일 100만 원씩 번다, 200만 원씩 번다, 뭐 300만 원씩 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너무 위험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지수가 급락할 쪽에도 나는 수익 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수가 급락할 때는 그냥 쉬는 거예요. 네. 내가 지수를 이길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쉬어야 돼요. 계속 이렇게 안 좋을 때 들어가면 계속 깨져요. 네. 자,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물이 있습니다. 키움증권. 키움증권의 HTS의 여기 업종. 네. 0620을 네, 설정을 하셔야 돼요. 이 HTS 창에요. 왼쪽 위에 보시면 왼쪽 위입니다. 왼쪽 위에 돋보기 그림이 있어요. 거기에 0620이라고 치면요. 업종별 차트가 나와요. 업종별 차트. 이 업종별 차트는 이제 뭐가 있죠? 크게는 코스피 차트, 그 다음에 코스닥 차트가 있겠죠?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설정하는 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지수에서는 이제 121선 되게 중요해요. 네. 자, 121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뭐 상승 추세도 있고 하락 추세도 있어요. 당연히 이제 121선이, 네, 일선이 상승 추세였으면 이거는 이제 상승장이겠죠. 그 다음에 121선이 이제 하락 추세였으면 지수는 여기 있겠죠. 그죠? 저항. 여기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에서는 매매 어떻게 해죠? 짧게. 그 다음에 상승 추세에서는 그냥 홀딩. 자, 여기 보면 이제 상승할 때는 이게 이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 지지의 역할을 합니다. 지지. 그죠? 지지. 요거 깨지면 안 돼요. 요거 깨지면 이제 추세가 하락으로 가요. 이게 깨지게 되면 어떻게 하죠? 이제 장기 투자나 스윙 투자 하시면 안 돼요. 매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항으로 하락 추세 오면 다면 매도예요. 다면. 매도. 길게 끌고 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요 구간들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종합지수 시장이 하락장인지 상승장인지 판단을 먼저 요걸 갖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요. 네, 제가 이제 회색 선이 있죠. 요게 121선이에요. 요 회색 선. 자, 회색 선에서 이제 종합지수입니다. 코스피예요. 코스피가 쭉 내려왔다가 여기 저항받고 돌파했죠. 이거 안 깨죠. 그러니까 2020년 7월부터 1년 동안 상승 구간입니다. 1년 동안. 그럼 이때는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1년 동안 몇만 원 주시고 홀딩하는 게 좋겠죠. 홀딩. 보유. 그죠? 내가 중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장기 투자할 때 이제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고점 형성돼서 매도 시점이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물음표가 생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샀어요. 삼성전자를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쭉 갖고 왔어요. 그래서 종합지수가 고점이에요. 근데 이 고점에서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고 칠게요. 자, 근데 이 재무를 보니까 재무나 뭐 PBR이나 PBR을 봤을 적에 얘 주가 가치는 20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10만 원뿐이 안 왔네. 재무제표나 이제 내가 분석을 했을 적에는 20만 원의 가치가 있는데 더 갖고 가야 될지 고민하죠. 안 돼요. 팔아야 돼요. 매도하셔야 됩니다. 네. 그죠? 이제 이해했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 분석을 해서 뭐 PBR 대비 뭐 주가가 얼마 저평가돼 있고 적정 주가 가치는 얼마다라고 하지만 이 지수가 고점이 오면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보면 카카오를 많이 매매하셨어요. 지금 카카오 매매 많이 하셔갖고 한번 보세요. 막 100%, 200% 수익 나시는 분들, 110% 수익 나시는 분들, 매도를 못했어요. 매도를. 그냥 적정 주가 가치는 얼마다. 이거 안 보고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지수가 고점이면 빠져요. 중장기도. 그러니까 이런 구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합지수가 중장기적으로 고점이 형성되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중장기 투자 주식도 적정 주가 같지 않아서 저평가돼 있더라도 매도하자. 절반은. 매도하는 거예요. 네. 요런 기회는 천운이에요. 요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유가 뭐야? 유동성이잖아요. 코로나19, 서브프라임 모기지, IMF. 네, 다 유동성이죠, 유동성. 경기 부양. 그게 이제 주기가 7년 만에 한 번 오죠. 이런 데서 물리면 이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별 추세 구간 들어오면, 봐봐요.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삼성전자 샀는데, 뭐, 주가가 이제 한 6만 원이라고 칠게요. 근데 내가 계산한 거는 목표가 20만 원이에요. 여기 오면 밀려요, 그냥. 밀립니다, 이렇게. 120에서. 역별 구간. 그죠?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코로나19 3월 19일. 방송 끝나고 한번 보세요. 2020년 3월 19일 날 거의 대부분의 주식들 저점이에요. 다 저점입니다. 자, 요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모든 주식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지수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점은 저점을 찾아야 돼요. 그죠? 중장기 투자했는데 여기 많이 빠져서 저게 여기서 손절하면 최저점 손절이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코스피가 3,300 근처, 3,000포인트 근처에 왔을 적에 지금 빠졌잖아요. 대부분 여기 고점이에요.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2020년 4월 30일 종합지수 121선 역별 구간이죠. 역별. 여기 닿으면 매도해야죠, 매도. 그죠?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요 RSI 부조지표 안 있죠? 네, 여기 탁 맞고 밀렸다 올라가죠. 그죠? 밀렸다 올라가요. 그럼 지수가 지금 여기 있다가 한 번 더 요 30까지 내려올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얼마예요? 2,500이에요. 2,500까지 내려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려오면 2,500이 요 RSI 30이 되는 자리예요. 그럼 반등이 나온 자리예요. 그럼 시간 걸리겠지만 61선에 121선. 여기 매도입니다. 네. 지금은 121선은 역별 구간이다. 네. 그래서 닿으면 매도해야 된다. 그러면 거꾸로 이 121선에 뭘 사야죠? 여기 올라가면 주식을 축소. 네. 그리고 이제 반대 상품인 인버스. 인버스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인버스 사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요게 이제 아까 전에 하다 말았는데, 종합지수 기준점 요거, 0620입니다. 이거 설정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차트가 0620이에요. 0620. 요 업종에서 코스피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설정하는 방법이요. 자, 이 차트에 대고 마우스 우클릭해요. 우클릭. 원래 우클릭하면요, 이 지표 추가라고 있어요. 우클릭 후 지표 추가. 그럼 이 창이 뜹니다. 이 네모 박스가 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RSI 보조지표를 영어로 칩니다. RSI. 그래서 적용.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럼 설정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코스피 상에서는 이거는 이제 제가, 저번에는 이제 주식에 대해서 이 RSI 보조지표가 30에 딱 닿으면, 네, 종목은 이 RSI 보조지표 30에 내려오면 몇 프로 밀린다고 했죠? 30%. 최대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33, 이렇게 33, 30, 30,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코스피는요? 코스피는 30이 내려오면, 네, 어느 정도 밀리냐면, 종목은 30 닿고 최대 마이너스 30%까지 밀리잖아요? 코스피는 30에 내려오면 최대 몇 프로 밀리냐면 15%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종목은 30, 30, 코스피는 30, 15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과거의 차트 한번 보면서 한번 보세요. 30, 15입니다. 업종은 30, 15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종합지수 차트입니다. 코스피예요.
2021년 8월 중순의 매수 포인트 볼게요. 자, 여기죠. 매수. 그죠? 그 다음에 10월 달에 매수. 자, 올라가죠. 올라가죠. 자, 121선 역별이죠. 짧은 반등이 짧은 반등. 자, 그 다음에 11월 말에 올라가죠. 그 다음에 2021년 1월 달에 올라가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는 딱 찍고 그냥 바로 올라가는데 여기 1월 달에는 요만큼 밀렸죠. 이 RSI 보조지표가 2700포인트에 닿다가 2600까지 빠졌다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최대 30이 딱 되는 2700에서 최대 15%까지 밀릴 수 있다. 그러니까 분할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저점이잖아요. 그럼 주식은 여기서 사야죠. 여기서 매수, 매수. 그죠? 안 어렵죠? 네. 그래서 요걸 갖고 자, 그럼 이제 여기 저점이 나왔잖아요. 자, 여기 저점 나왔어요. 그럼 뭐 사야 되죠? 주식은 사야 돼요. 주식. 우량주 사야죠. 그죠? 코스피니까 우량주. 뭘 사야 됐죠? 뭘 사야 될까요? 이제 비슷하게 이제 RSI 내려오는 거 사야죠. 아니면 내가 종목 선택 못 한다 그러면 여러분 코덱스 레버리지. 지수 올라갈 때 1대1로 같이 움직이는 거. 종목 선택 못 하시면 그거 사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스피 대비 코스피가 1% 올라갈 적에 종목을 발굴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냐하면 1% 올라갈 때 그 이상이 상승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죠? 모멘텀, 테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분기 실적이 좋다거나 아니면 뭐 정책 수혜 주거나 그걸 찾아야 돼. 근데 거기서도 대장을 찾아야 되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저도 그게 정확하게 못 맞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 오면 매수해야 된다. 여기 오면 매수해야 된다. 매도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문제는 이렇게 배워도 이 8월 달에 여기서 사야 되는 자리에 뭐가 없다? 머니가 없다. 머니가. 이게 문제다. 머니가 없어요. 자, 이때도 머니가 없다. 자, 그리고 버티다가 이렇게 콱 무너진다. 그럼 여기서 뭐 하죠? 손절한다. 네, 손절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투자를 하실 적에 내가 중장기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요 121선 이탈하면 주식을 비중을 축소하자. 네. 축소하셔야 돼요. 축소. 여기서 순간의 선택을 못하면 주식이 계속 물려서 마음고생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2021년 8월 달부터 지금 뭐예요? 8, 9, 10, 11, 12, 1, 2, 3, 4, 5, 10개월 동안 고생하잖아요. 자, 고수의 꽃에 낙이 오는 게 아니고 절망이 오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요거 하나만 제대로 배우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주식을 사야 될 자리인지 팔아야 될 자리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자, 한 번 나왔잖아요. 매수죠. 짧게 매도 쳤죠. 두 번 매수죠.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세 번, 네 번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봐봐요. 첫 번째 자리에선 반등이 짧아요. 두 번이요. 두 번째 내려오면, 아래에서 매수 포인트 오면 반등이 좀 커요. 세 번째 내려오면 반등이 더 커요. 네 번째 오면 반등이 더 커요. 그죠? 그럼 우리는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죠? 잘 들으셔야 돼요.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여기서는 좀 끌고 가야 돼요. 자, RSI 하나, 둘, 셋. 여기서 쭉 끌고 갑니다. 어디까지? 61선까지. 종합지수 61선까지. 한 번 더 내려왔다 그러면 쭉 끌고 가세요. 끌고 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1번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스윙이고 2번도 단기 스윙이에요. 3번은 좀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이 4번 자리에서는 좀 끌고 가고. 그러면 이제 그럼 이거는 일봉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그 일봉 말고 아예 그냥 중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는 거. 어디서 끌고 갈 거냐? 이거 궁금하죠?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이런 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사야 될 때와 팔아야 될 때.
여기서 선택을 못하면 계속 끌려다닌다. 네, 계속 끌려다녀. 그죠?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자, RSI가 3번 돌파한다. 3번. 31, 2, 3. 그럼 61선까지 끌고 간다. 그래서 매도한다. 그죠? 네, 여기 중요해요. 하락 추세가 시작이란 말이에요. 하락 추세가 시작이니까 주식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마음고생하는 거예요, 이때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121선 이탈하면 그냥 좀 쉬어요. 쉬셨다가 이제 중장기 반등 나올 때 이때 하시면 이때 딱 포인트 가서. 그죠? 그래야 돈 벌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반등 크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요. 장이 진짜 안 좋으면 5번까지 오거든요. 5번 오면 쫙 끌고 가셔도 돼요. 네. 그러면 이 차트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차트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1년의 데이터만 보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나는 더 검증을 하고 싶다. 그죠? 검증하고 싶으신 분들은 2021년 이전 데이터, 이게 보통 한 10년, 20년 데이터 볼 수 있거든요. 그거 보고 공부하세요. 그거 보고 공부하면, 아, 내가 여태까지 주식을 잘못 배웠구나. 어디서 투자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못 배웠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 상관없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그냥 뭐, 매일 100만원씩, 200만원씩 벌 수 있다. 이런 환상을 갖고 있어요. 환상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그렇게 돈 못 벌어요. 네. 그렇게 돈 버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적에는 극히 일부입니다. 한 1, 2%뿐이 안 돼요. 상위 1, 2%. 상위 1, 2%는 어때요?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거는 주식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제 단타예요, 단타. 그렇게 하신 분은 거의 단타입니다. 단타고요. 어떤 재능이 있거나 운도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장 끝나고 호재 뉴스 나서 상한가 하고 막 그래요. 제가 이제 최근에 그랬던 게 이제 아이오케어 같은 게 저는 이제 화장품 관련 수혜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쌍용차 관련 M&A 뉴스 나와서 60% 올라갔어요. 네, 그런 것도 운이에요. 네, 그런 것도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은 5년, 10년 데이터를 뒤로 돌려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중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을 명확하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하는 요거 말고요. 나는 주식 투자를 한지 별로 안 됐어요. 근데 좀 이런 거에 대한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 신한식 파트너 스페셜 이벤트 있습니다. 신한식 파트너의 주린 특강 50강 무료 청취 기회를 드려요. 자, 이 신청 방법은 화면 하단에 네, 샵 8338로 네, 문자 주시면 됩니다. 뭐 신현식인지 문자인지 뭐 그거 여기 하단에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주린 특강이 이제 무료인데요. 이게 선착순 2,000명한테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1,500명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링크 받고 싶으신 분은 전화 주시면, 요거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주린이 특강은 지금 무료잖아요. 예전에 유료로 판매했던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기회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면 돼요. 자, 이제 코스피와 이제 더 깊게 들어갈게요. 코스피 지수와 종목의 저점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태까지 이제 이게 우물이 파이면 저점이구나. 1, 2, 3 나왔을 때 길게 끌고 가고 네 번째 나오면 더 길게 가다. 그러면 이제 주식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주식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왼쪽 여기 차트는 이제 코스피예요. 코스피. 자, 여기 10월달 2021년 10월달에 저점 찍었죠. 자, 우측의 차트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네, 여기 8월달에 한번 찍었고 10월달에 한번 찍었죠. 자, 8월달에 한번 찍고 올라오죠. 10월달에 한번 찍고 올라오죠. 자, 1, 2 저점이 더 내려가니까 주가 많이 올라가죠.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자, 보세요. 내가 코스피가 여기 저점이잖아요. 매수. 자, 주식 삼성전자 매수. 그죠? 10월달 저점 매수. 삼성전자 매수. 요 구간은 안 하는 거죠. 120에서 이탈 밑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쉬어야 돼요. 딱 요 두 번. 2달 동안에 요 딱 2포인트.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안 사봤으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실전 매매 하실 적에는 오늘 배웠잖아요. 그 한 주를 사보세요. 한 주. 여기서.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매매 수가 되게 없죠. 근데 확실할 때 이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현대차네요. 보시면, 자, 2021년 8월 중순에 지수 저점 나왔잖아요. 현대차 여기 저점 나왔죠. 매수. 10월 달에 아까 저점 나왔죠. 매수.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지수를 기준점으로 하면 이렇게 우량주도 사시면 돼요. 그죠? 근데 무겁죠. 현대차는. 그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코스닥이에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에 2월달 저점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쭉 올라가죠. 2022년 1월달 저점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제 요거는 사실은 이제 알려주면 안 되는데 지금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코스피가 저점이 나왔어요. 그죠?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요 위에 업종이라고 있어요. 여기 위에. 여러분들 선택하는 게 있어요. 여기 업종에 보면 코스피, 코스닥 여기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업종도 설정할 수 있어요. 뭐 건설, 뭐 인터넷, IT 막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은 이렇게 내려와요. 네. 근데 뭐 IT나 뭐 인터넷 뭐 이런 것도 안 내려와요. 그럼 뭘 사야 돼요? 내려온 걸 사야 돼요. 내려온 건설을. 그거 압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코스피 지수가 저점이 왔는데 업종을 압축을 못 하잖아요. 업종은 선택하면 이렇게 내려온 걸 사시면 돼요. 건설 업종이 내려왔으면 건설 업종 내에서 선택의 폭이 줄잖아요. 그럼 건설주에서 내가 뭐 지능기업 살지, 범양건영을 살지, 프리엠스를 살지, 뭐 우량주를 살지 답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 내려왔대, 뭐 제약바이오가 내려왔다. 그럼 제약바이오 압축되잖아요. 뭐 셀트리온을 살지, 뭐 SK바이오사이언스를 살지. 그죠? 이런 거 압축. 그러니까 1번 뭐 건설. 자, 건설은 30 밑으로 내려왔고 2번 제약바이오는 30 밑에 안 내려왔어요. 그럼 안 사는 거예요. 자, 3번 뭐 인터넷. 얘가 30 내려왔어요. 그럼 얘도 이제 매수죠. 1번과 3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뭐 IT 부품. 얘는 30 안 내렸어. 그럼 안 사는 거. 그럼 여기서 압축하고 건설에서 압축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압축하면 됩니다. 그리고 건설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건설이 매수 포인트 끊고 왔는데 그 종목을 못 찾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 1번 프리엠스, 뭐 2번 뭐 지능기업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프리엠스는 30에 와 있고 지능기업은 30에 안 있어요. 그럼 프리엠스 사야죠. 그죠? 네. 그죠? 이거 이렇게 좀 머리 아프죠. 근데 이제 해야 돼요. 우리 돈 벌려고 그러면 배워야죠. 그죠? 돈 벌려고 그러면 어려워도 좀 배우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설명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요. 코스닥이 1월 말에 코스닥이 저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건설주가 저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거 뭐 지능기업, 건설주, 여기 저점 나왔죠. 많이 올라가잖아요. 1월 28일 날 코스닥 저점, 건설업종 저점, 종목, 이거 선정 잘하면 이렇게 올라가요. 네. 그죠? 근데 지능기업은 뭐 사실 뭐 업종에 대한 이제 테마라든가 이슈가 좀 있어서 움직였는데 아무튼 이렇게 골라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준점, 코스닥, 코스피 기준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 주요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낙폭과대 관련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관심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식 있죠. 네, 신정부 정책 수혜주. 최근에 뭐 올라갔죠? 원전 움직였죠? 원전. 네. 자, 대통령 취임식이 하면 정책들이 어떻게 돼요? 시행이 되죠, 시행. 시행이 되면 어떻게 되죠? 재료가 소멸되죠. 주식은 우리가 경기 선행 지수라고 합니다. 경기 선행 지수는 뭐죠? 경기가 실질적으로 좋아지기 전에 6개월이나 1년 전에 먼저 움직여요. 그러니까 현재 경기가 안 좋은데도 주가는 올라가요. 왜 그러죠? 향후에 경기가 좋아지고 선반영돼서 경기 선행지수에 종합지수가 포함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슈가 있다. 몇 월 며칠 날 그럼 주식은 먼저 움직여요. 그리고 시행이 되죠. 그러면 모멘텀이 없어져요. 그럼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예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5월 2일 날 무슨 날이었죠? 5월 2일은 실외 마스크 해제예요. 실외 마스크. 자, 실외 마스크 해제는 어떤 모멘텀이 있죠? 색조 화장. 네, 색조 화장 모멘텀. 그러니까 색조 화장 관련 화장품주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5월 2일 이전에 이제 실외 마스크 해제한다. 그럼 색조 화장이죠. 색조 화장.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츠한불 5월 2일 고점 형성되고 밀려요. 한국 화장품 5월 2일 고점 딱 찍고 밀려요. 네. 초보자들은 이거 뉴스, 고수들은 이 이전에 이 뉴스를 파악하고 먼저 사요, 주식을. 근데 내가 산 게 대장이 될지 후발 2등이 될지는 몰라요. 일단 잘하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주린이 여러분들은 야, 마스크 해제된대. 자, 얘, 이 뭐지? 화장품이야, 화장품. 그래서 2,000불 탁 들어가요. 그럼 고수들이 먼저 샀다가, 야, 이거 팔자. 딱 윗꼬리에서 딱 팔고, 주린이들이 그 물량을 받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 설명은 드렸고요. 그래서 원전. 자, 정부 정책 수혜주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게 뭐예요? 원전하고, 최근에는 UAE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건설주 움직였죠. 그죠?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5월 달에 가장 큰 이슈가 이게 삼성전자 5G 포럼 온라인 개최, 포럼이죠. 온라인 개최. 네. 근데 아쉽게도 삼성전자가 이제 5G 관련 수주 뉴스가 나와서 이게 미리 발굴했습니다. 지금 방송이 시작됐는데, 이거 뭐 지난 거 갖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미리 발굴했어요. 네. 5월 초에 이제 삼성전자가 6G 포럼. 네. 근데 이제 중간에 삼성전자 수주 얘기 나오면서 5G 관련주들이 올라갔다 좀 밀렸어요. 그것도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이 5월 13일은 삼성전자의 6G예요, 6G. 자, 5G에서 6G로 전환됩니다. 자, 5G 관련주들은 2019년도에 5G 통신이 개설되면서 주요 기업들의 5G 통신 장비주들 다 급등했습니다. 매출이 좋았죠. 자, 그래서 앞으로 5G의 성장성이 있을 거야. 그래서 2019년에 매출이 피크아웃이야. 그리고 계속 매출이 떨어졌죠. 왜 떨어졌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미국이라든가 일본의 주요 유럽이라든가 5G 설비 투자를 딜레이했습니다. 설비 투자. 연기했죠. 연기하면서 이 5G 관련주들이 2019년 대비해서 수주가 감소하고 실적이 안 좋아지고 적자 전환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빠졌어요. 자, 근데 이제 앞으로 미래는 5G에서 6G로 전환돼요. 6G 초강대역 본격화. 6G 같은 경우에 주파수가 이제 100MHz 이상에서 주파수를 사용할 거예요. 자, 6G는 어디서 사용을 할 거냐? 미래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LTE에서 5G로 넘어간 단계죠. 근데 5G 같은 경우도 속도가 좀 아직은 제대로 안 나오죠. 우리가 한 5년에서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 LTE가 엄청 빨랐잖아요.
그게 이제 몸이 익숙해졌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렇게 대세가 될지 몰랐죠. 앞으로는 이제 이 6G로 전환됩니다. 자, 6G는 이제 5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LTE는 메가급이었죠. 근데 6G는 기가로 넘어가요. 기가. 우리가 예전에 광램 100메가. 그러면 지금은 기가 인터넷. 이게 5G예요. 그러면요. 기가보다 더 높은 테라. 그죠? 전송 속도가 테라 bps급으로 6G가 됩니다. 되게 오래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이 6G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한 2030년은 돼야 상용화 될 것 같아요. 상용화라기보다는 이제 보급이 될 것 같아요. 자, 속도가 이제 테라입니다. 테라. 네, 테라예요. 엄청나죠. 초연결. 자, 이 앞으로 우리가 미래 산업은 인공지능, 그죠? 자율주행, 요게 이제 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통신이 빨라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홀로그램, 그죠? 가상,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통신이 돼야 돼요. 2010년도에는 휴대폰, 그죠? LTE, 2020년도에는 웨어러블, 폴더블 폰, 2030년도에 어떻게 돼요? 홀로그램, 이게 AR, VR, XR, 그죠? 드론, 로봇, 그죠? 요거 보시면 XR이죠. AR, XR. 그 다음에 이건 자율주행 같아요. 이런 거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이게 통신이 엄청 빨라야 됩니다. 이게 2030년도예요. 통신이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돼요. 자, 여러 가지 쓰이겠죠? 자, 우리가 이제 2G에는 이제 음성, 5G, 데이터 서비스, 4G, LTE부터 동영상, 청취, 그다음에 5G, IoT, 그 다음에 6G, IoE입니다. 계속 발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쓰이는 게 이제 XR. XR은 이제 어디 나오죠? 애플 웨어러블. 올해나 내년에 이제 XR 웨어러블 기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모바일 홀로그램, 자율주행, 그죠? 자율주행. 초연결 사물 인터넷이 초연결로 되는 세상이 될 거예요. 자율주행 되죠, 그죠? 우리가 이제 속도가 빠르면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자율주행 차들이 모두 통신을 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5km 앞에 사고가 났어요. 그럼 통신이 빠르면 뒤에 오는 차들이 앞에 사고가 났으니까 속도를 미리 줄이겠죠. 아니면 사고 난 지점에 차량이 우회해서 간다고요. 고속도로가 아니면요. 그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에서는 이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AI가 발전한 게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사물에 데이터가 많아지죠. 그걸 갖고 AI가 선별하는 거죠. 판단하고. 네. 이것도 이제 6G가 되면 이제 빨라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회사들은 6G에 관련 이제 어떤 회사냐? 5G 회사들이에요. 5G 회사들이 6G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안테나 필터 시스템, KMW, 에스테크, 기가레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RFHC, 얘는 사실은 좋아요. 뭐가 좋냐면, 우리가 5G 관련해서 실적 부분이 좋지 않은데, 얘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이 5G 쪽의 수주 1조 얘기가 나오면서 다산 이게 많이 올라갔죠. 네. 우이솔루션도 올라갔고 이제 윗골이 되고 이제 밀렸어요.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서 KMW가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자, 삼성전자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갔다 좀 밀려서 시장도 안 좋고요. 네. 자, KMW는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무선 통신 기지국 장착되는 각종 장비 부품류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예요. 네, 5G 장비 회사입니다. KMW가 대표적으로 5G 관련 대장주예요. 근데 올라갈 적에는 좀 바뀌어요. 네, 가벼운 주식들이
이 KMW가 이제 시가총액이 높아요. 5G에서. 그래서 무겁습니다. 네, 가벼운 주식들은 뭐 다산 네트워크가 가볍죠. 자, KMW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5G 장비 쪽은 2019년 이후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매출이 감소되고 적자 전환됐어요. 얘들이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적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자, 보면 이제 중반기, 상반기까지 시스템 부분 수주 잔고가 없어요. 부재입니다, 부재. 그래서 매출이 감소되고 있어요. 이게 주가에 반영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얘가 매출이 적자가 탈출하기 위해서는 주요 미국이나 일본의 코로나 영향부터 회복돼야 돼. 회복돼야 매출이 드러나요. 자, 미국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되죠? 고용이 너무 좋아요. 네, 고용 시장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때 원래 5G 장비 쪽에 투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대대적으로 투자 못했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부터 좋아지죠. 코로나19가 발생됐던 2020년 3월 19일 이후에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때보다 좋아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설비 투자가 이제 늘어날 거예요. 그 매출이 늘어나죠. 이거는 이제 해외 쪽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국내는 여러분들 장비 쪽 투자의 실적이 좋아지려면 누가 좋아져요? 통신 3사의 실적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뭐 KT, SK, LG텔레콤들이 실적이 좋아서 사람들이 5G 요금 가입했는데 LTE뿐이 안 돼요. 그러면 항의하잖아요. 그럼 실적 좋아지면 그걸로 5G 중계기나 장비 쪽에 투자한단 말이에요. 통신 3사들 실적 좋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해외 쪽에 그 5G 장비 쪽 투자가 늘어날 건지 여부 늘어납니다. 이거는. 자, 두 번째 국내 상황에서 통신 3사들이 5G 장비 쪽에 투자를 언제 할 거냐? 3분기, 오늘 3분기. 그럼 3분기 이후에 저점 찍을 가능성이 높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보시면요. 네, 2019년도에 매출이 6천억이었어요. 반토막. 그 다음에 또 1,000억 줄었고요. 계속 감소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327억인데 작년에 적자 났어요. 그 주가 빠지죠. 여기 피크 아웃 띵띵 2년 동안의 하락. 그러니까 주가 계속 하락하죠. 자, 하락합니다. 자, 요 주식은 오늘 이제 갭이 삼성전자 때문에 갭 떠서 음봉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31,000원대 내려오면 요거는 좀 끌고 가셔도 돼요. 네, 왜죠? 3분기부터 통신 3사의 5G 장비 쪽 투자, 그다음 미국을 포함한 일본에서의 장비 투자에 따른 매출 향상, 실적 개선. 실적은 언제 개선되냐면 늦어도 올 4분기에는 실적이 그러니까 좋아진다기보다는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거나 매출이 증가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지수가 안 좋을 때 3분기, 2분기 지금부터 이제 모아가면 되죠. 네. 그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배웠죠? 종합지수에서 역별이죠. 어디가 저항이죠? 요 120에서 저항입니다. 여기까지는 끌고 가셔야죠. 그죠? 그래서 요 KMW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주에 우리가 1강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관심주예요. 낙폭과대주. 이제 5월 2일 날 제가 이제 강의했잖아요. 5월 2일 날. 자이언트 스텝. 이게 한 5% 올라갔다가 좀 밀렸어요. 이 차트 보면 좀 밀렸습니다. 살짝 더 이제 빠질 수는 있어요. 이런 것들은 21선까지. 21선까지는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컴투스 홀딩스요. 컴투스 홀딩스는 지금 이제 4월 28일 날 저점 찍고 5월 2일 날 가격이 83,000원인데 요 근처까지 내려왔을 거예요. 요거 이제 돌파해주면 상승할 수 있어요. 컴투스 홀딩스는 이제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NFT, 테마 모멘텀 없어졌죠. 5월 13일 실적 발표 안 좋죠. 실적이 발표되면 이제 악재 소멸이죠. 그래서 요거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거 요거 좀 말씀드렸고요.
자, 낙폭과대 업종은 이제 컴투스 홀딩스, 자이언트, 메타버스,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두 개. 지속적으로 시장이 좀 돌아가면 기술적 반등입니다.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게임 업종에서 이제 NC소프트. 얘도 이제 중장기 쪽으로 중장기입니다. 괜찮아요. 자, NC소프트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죠. 뭐 그 유저들하고의 소통 문제, 그다음에 서버 문제, 블레이 앤 소울 2의 실패, 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럼 NC소프트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모멘텀이 있냐면 악재들은 이제 거의 다 반영된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기대 신작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보면 3분기, 2002년 3분기에 리니지 W 모바일, 미국과 유럽 쪽, 네. 3분기 이후에 론칭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 NFT, 네. 요거 관련해서 뉴스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니지 W가 3분기 하고요. 4분기 뭐 하죠? 블레이 앤 소울 2 모바일, 네. 아시아, 요거 합니다. 그죠? 신작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아이온2. 네. 요거 2024년에 런칭 가능성이 있어요. 계속 지금 게임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보면 뭐 프로젝트 ERM, 그 다음에 블레이 앤 소울 S까지 해서 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신작 게임의 프로젝트가 최소 5개 이상이에요. 모멘텀이 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신작 게임이 있어도 최근에 이제 펄어비스가 중국에서 그 모바일 런칭했죠. 근데 이제 예상보다 안 좋아서 주가 빠졌죠. 이제 펄어비스 게임이 이제 유저들이 얘기 별로 재미없다고 해서 이제 빠지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런칭은 하는데 이게 이제 흥행할지 여부가 좀 중요해요. 그게 약간의 변수가 있다. 네. 그리고 NC소프트가 이제 작년에 블레이 앤 소울을 이제 출시를 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죠. 신작에 대한 이제 피드백, 고객의 피드백, 서버 문제,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이제 앞으로 게임을 개발할 때 개방형, 그 다음에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하겠다. 네, 이런 것들. 그리고 2023년, 2025년까지 신작 파이프라인이 촘촘하게 있다는 게, 요게 좀 긍정적이다. 신작은 있는데 이제 실적으로 이게 돌아설지 여부는 좀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주가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자, 요거 보면요, 이제 매출액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3분기에는 매출액이 이게 이제 예상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7,20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490억, 영업이익률 20%입니다. 20%. 근데 2분기 대비해서 좀 빠지고 있는데 4분기 돌았었죠? 8,300억, 영업이익 2,257억, 네, 약 7% 정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측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3분기가 저점이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은 게 있죠. 이게 마케팅 비용 상승하고 인건비 증가, 실적 악화. 이거 넥슨이고요. NC소프트는 그나마 게임주에서 영업이익이 그나마 좀 양호하게 나왔어요. 예상 컨센서스는 하회하고 있는데 그나마 좋습니다. 게임 업종에서는 이런. 그리고 이제 게임 업종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가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에서 게임주로 밀려났죠. 제약바이오주의 상승이 나와야 코스닥이 올라갈 수 있다. 자, NC소프트는 매출액, 1분기 매출액이 7,370억, 영업이익 1,891억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됐어요. 근데 주가는 빠져요. 왜 빠지죠? 테마로 움직였으니까. NFT 테마가 소멸이 돼서, 네, 소멸이 됐죠. 그래서요. 그리고 이제 이제 향후에, 이 리니지 W, 리니지 W가 이제 뭐 실적이 좀 부진했던 게 좀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긴 한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실질적으로 실적은 시장치를 부합하고 있다. 낙폭이 가대하다. 네, 빠질 이유가 없다. 자, 앞으로 이제 NC소프트의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은요, 리니지 W의 흥행 여부. 네, 이 성과급 있죠. 집행을 해서 이제 실적이 안 좋았죠. 리니지 W 실적, 이게, 성과급을 많이 지급해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완화가 돼서 이익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리니지 W 지역 확장, NFT 적용, 네, 4분기 대작 프로젝트 TL을 출시 예정이다. 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이제 보시면, 자, 우리 배웠죠?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더 빠지면 RSI가 1, 2, 3. 여기 한 번 더 빠지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분할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사겠다. 500 사고, 이거 한 번 더 빠지면 500 들어가서 쭉 끌고 간다. 어디까지? 121선까지. 중장기적으로 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